서부목장 강동구 대표님. 예. 네. 사육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죠? 차규가 한 100도 유지되고요. 예. 건유 15도, 예. 육성우 한 90도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납유량이 평상시에는 3,500리터 정도 예, 되고 예, 예. 요즘 더위에 여름에 지금 떨어져서 어제부터 예. 3,300에서 200리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사전에 좀 설명을 듣기로는 개체 관리를 좀 특이하게 하신다고 들었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특이한 건지 몰라서. 특이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네. 수기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렵더라고요. 이제 수기로 하면 사실은 개체들이 사실 얘들이 하나의 어떤 같은 집안 혈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소들인데 네, 예. 그 연결고리를 수기로 해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니까 얘 엄마가 누구고 외할머니가 누구고 얘네 이제 족보에 대해서 좀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계속 데려가야 할 수 그리고 조금 얘네들은 이번 대회에서 얘들의 대회를 끝내줘야 되는 소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더라고요. 아. 이제 그런 식으로 개체 관리가. 소프트웨어라면 특별히 뭐 이제- 개발돼 있는 걸 갖다 쓰시는 예,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되어 있는 걸 그냥 쓰는데 예. 잘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기능을 활용을 많이 하면 네. 뭔가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어떤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요즘 많이 쓰는 거는 제가 이제 착유 시스템을 로봇 착유를 하다 보니까요. 네. 이제 랠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호라이즌이라고 하는데요. 랠리에서 만든 호라이즌. 호라이즌. 네. 얘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예. 이제 로봇 착유기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아. 그 안에 이제 개체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낙농가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을 내야 되니까 예, 예. 얘가 얼마나 생산성이 좋으냐가 최고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생산성도 좋아야 되고 유질도 좋아야 되고 이제 이 두 부분이 나오는데 그 자료를 보고 그 후대들도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면은 이제 그 대회는 최대한 제가 많이 가져가야 되고 그 가족들은 만약에 얘가 생산성이 안 좋은데 엄마도 별로 안 좋았고 딸도 별로 안 좋았어. 그러면 그 대는 제가 이제 끊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쪽 지방을 없애줘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뭐 실제로 뭐 노동력이나 뭐 이런 거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점이 있거나 장점들이 단점도 물론 있죠. 일단 로봇 착유기라는 기계를 네.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축사의 동선이나 구조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로봇 착유에 기본적으로. 맞는 구조와 동선이 먼저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축주가 또 로봇 착유기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로봇 착유기는 24시간 돌아가는 기계니까 예, 예. 얘가 뭐 에러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예, 예. 자잘한 어떤 오류도 나올 수 있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축주가 즉각적으로 대처를 빨리 해줘야지 소들이 이제 자기의 리듬에 맞춰서 네.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거를 즉각적으로 빨리 못 해주면 또 소들도 그 리듬이 깨져버리고 그럼 그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축주가 이제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아마 예전에 어려웠던 게 이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예. 사실 로봇과 소를 연결해 주는 건 소프트웨어예요. 예, 이 그렇죠. 소프트웨어 안에서 소들을 다양한 어떤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량에 따른 사료 세팅 또는 비율수에 따른 착유 허용 세팅, 또 유속에 따른 착유 또 세팅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냥 하나의 세팅으로 가버리면은 분명 소들은 산차도 다르고 생산량도 다르고 유속도 달라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세팅으로 가버리면은 아무래도 효율을 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네요. 로봇 착유를 하기 위해서는 축사도 중요하고 축주가 그 유지 보수도 잘해줘야 되며 소프트웨어 관리도 잘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사용자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예. 제가 보기에 로봇 착유기가 있다고 해서 편해지기보다는 예. 뭔가 좀 말 그대로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전과는 달라진 부분. 그렇죠. 네. 요즘 근데 설치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다 잘하세요. 되게 빨리 농장을 안정화시키고 좋은 성적을 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가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분들을 보면 아 나도 이렇게 접목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어쨌든
낙농 목장이라면 네. 좋은 소를, 좋은 혈통을 결국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얼마나 이렇게 가져가느냐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상당히 좀 활용을 잘하면 네. 되게 도움이 되는 장비라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로보트에서는 그 로보트 한 대당 투자 금액은 똑같은데 네. 거기에서 얼마나 생산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의 차이가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그게 또 돈을 회수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 대로 많은 소를 차기하고 많은 양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소들은 생산성이 좋은 소야 되고 네. 또 로보트가 그 소를 착유하는 과정에서 유두를 빨리 찾아서 빨리 그 착유컵을 유방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유두의 배열, 그렇죠. 유방의 계량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유속 부분도 계량이고. 제가 사실은 18년도에 여기에다가 건물도 투자를 하고 기계도 투자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낙농에서 어떤 수익을 투자 대비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런 시설 투자보다는 네. 정액에 투자하는 게 아, 투자 금액 대비 훨씬 농가한테 소득은 많이 돌아온다. 그래서 계량을 우선순위로 먼저 하고 예. 그 다음 시설 투자가 맞는 거지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수익이 막 극대화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낙농에서는 네. 최소 자본을 투자해서 극대화 효과를 내는 거는 계량이고 정액인 것 같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부담도 상당히 있으셨을 걸로 보입니다. 네, 생각은 뭐 처음 투자할 때는 뭐 한 10억 정도 생각했었는데 네. 또 하다 보니 금액이 많이 커지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또 낙농은 이 시설과 기계 투자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커터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퇴비에 관련해서 또 퇴비가 문제가 되다 보니 또 데뷔장 맞습니다. 네, 또 추가로 또 건축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비용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원금을 이제 다시 회수하고 상환하는 과정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낙농이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이 원금을 다 상환했을 시점에는 네. 이미 이 기계에만 한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예. 제가 10억을 상환하고 나면 그 10억 들어간 기계들은 감가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재투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낙농이라는 거는 뭐 그냥 계속 그냥 되돌린다? 대출만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걸 것 같아요. 갖고 다시 밀리고 갖고 다시 네, 밀리고. 뭐가 이게 제가 돈을 벌어서 어떤 자산을 늘린다는 개념보다 자산에 투자했는데 그 자산에서 기계는 감가가 돼서 사라져 버리고 또다시 또 대출이 들어가서 자산 또 기계에다 투자를 해야 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또 제도에 의해서 또 저희가 커터가 계속 감축되다 보니까 예. 커터는 감축되니 또 커터는 또 계속 사야 되고 그렇죠. 또 생산비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생산비에 뭐 80에서 60%, 40% 이거밖에 또 운율대는 올라가지 않고 그러려면 또 규모화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럼 또 기계 또 대출 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낙농가 계속 앞으로 저희 젊은 세대가 계속 힘든 시기를 계속 겪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네. 계량을 통한 생산성을 무조건 올리는 것만이 낙농가가 앞으로 사는 길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지? 앞으로요? 사실 제가 이제 305일 유량이 이제 12,200에서 300kg가 나오는 예. 상황인데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그러게요. 뭐 이 정도면 거의 탑인데. 네, 근데 어렵습니다. 예.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뭐 13,000까지 올려야지만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12,000이면 거의 최상위 건 아닌가? 예. 그런데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진짜 이게 상황이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이자 부담이 있는 거고 예. 또 원금 상환이 있는 거고 분명히 매출은 늘어나지만 그에 뒤따르는 이자와 원금은 내 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내 수익은 어쩌면 옛날보다 비슷하거나 작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계량을 통한 대체당 생산. 예, 진짜 13,000원 가야 되는 것 우리나라 같아요. 1등이면 얼마 정도예요? 12,000. 지금 305일 네. 100도 이상에서 한 13,000 정도 그렇죠. 되더라고요. 예. 제가 보기에 이게 거의 끝까지 가는데. 예, 제가 지난달에 3등 했더라고요. 3등을 했는데도 어려우면. 예, 어려워요. 예. 참 진짜, 어려운 현실이네. 네. 그러면서 계략이 기댈 수밖에 없는. 네. 만약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안 했다면 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 젊은 세대는 규모를 확장해야 되고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증가해봐야 그 크게 변화는 없어요. 이거를 원금을 다 갚아야지 저희가 이제 살만하다가 되는데 그럼 기회도 왔고. 그걸 다 갚을 때가 되면 이제 기계를 또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이 어려움의 반복이죠. 저로서도 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지금 1세대 분들이 투자를 안 하고 네. 그냥 옛날 기계를 고쳐 쓰시면서 버티면서 생산성 높은 분들이 사실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버티기에만은 뭔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생활 여건이 다르거든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예, 시대가 다르고, 예, 다시 가정도 꾸려야 되고, 자식도 키우려고 그럼- 하면 어느 정도 여가 생활도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투자는 조금 더 해줘야 되고, 당연하죠. 또 미래를 생각한다면 규모화를 시켜야 되고, 그렇다 보니 저희 2세대 분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뭐 농장으로 로봇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뭔가 이게 경영 여건이나 이런 게 좀 예전과 달리 좀 나아졌나 싶더니 그건 또 아니에요. 예. 이게 또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숙제가 생길 예. 수밖에 없네. 뭐 하지만 분명 삶의 질이라든지 예, 예. 이 근무 여건은 분명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거는 옛날과. 예. 저는 뭐 당연히 그래야 네. 된다고. 일단 제가 이 산업에 낙농업이라는 일을 더 오래 할 수는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도 차별하고 그렇죠. 소규모에서 제가 직원 없이 혼자 한다면 많이 힘들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내가 그렇죠. 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시설을 구비해 놓으니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더 길게 제가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렇죠. 환경을 만들어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뭐 절대로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고. 네. 그리고 이게 일 자체가 만족도가 높아야 됩니다. 아니 이게 하기 싫어 죽겠는 거 네, 그러니까 돈 그렇죠. 벌자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정부나 시민들이 이제 국민들이 저희 낙농에 대해서 우리나라 우유를 보는 시각 네. 그리고 정부에서 낙농가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것만이 저희가 좀 더 좋은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제가 있습니다. 느끼기에 네. 여기 같은 농장이 더 많아지면 네. 일반 시민들이 낙농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대로 된 시설 속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농장들이 더 많아지면 정부에서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또 새삼 느끼게 되는 낙농 현실이라는 게 어렵다는 네. 거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농장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